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장례가 전 세계 애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델라의 인권운동을 후원했던 세계교회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WCC 세계교회 협의회 제8차 총회에서 세계교회 대표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인종분리 정책 철폐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해준 세계교회의 진심 어린 감사 연설을 전한 만델라. 만델라는 아프리카 특유의 몸짓으로 세계교회와 감사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의 춤과 환한 미소는 지난 5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이제 역사 속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백인 정권의 반인권적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에 온몸으로 맞섰던 만델라에게 오랜 세월 후원해준 WCC를 중심으로 한 세계교회는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아 26년간이나 감옥에 있을 때도, 로벤섬 채석장에서 13년간이나 노역할 때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만델라는 1990년 석방된 지 몇 달 안에 그리고 1994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만델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WCC와 중앙위원회는 즉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일 공식 연결식에 앞서서는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 해외교회와 남아공 교회 관계자들이 유족들과 함께한 가운데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만델라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불의에 대항하고 진정한 용서를 보여준 고인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넬슨 만델라가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것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집권 이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해 과거 자신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국가 폭력을 자행했던 가해자들을 반성을 전제로 사면하며 몸소 용서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사업으로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과거사를 잊지 않도록 한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만델라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는 그의 장례식만 봐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찾았으며 15일 고향 쿠누에서 열릴 장례식까지 포함하면 70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세계 정상들이 만델라의 장례식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파견돼 남아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온몸을 내던졌던 만델라, 그리고 그의 인권운동을 묵묵히 기도와 재정으로 지원했던 세계교회의 발자취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만델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지금 우리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던 전명진 선교사가 선교실을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당해 별세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명진 선교사는 지난 9일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접경지대인 이소소 지역 과라니족 선교를 위해 이동하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선교사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 소속으로 지난 1988년 볼리비아에 파송돼 선교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기아와 문맹으로 고통받는 과라니족을 돕기 위해 소득 증대 사업, 풍토병 퇴치, 장학금 지원 활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발인 예배는 오는 13일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드려질 예정이며 유족으로는 사모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최근 정부가 오히려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사고 위험성, 폐기물 처리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해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교회의 절약 실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에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며 원자력 발전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계획안은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6.4%에서 2035년까지 29%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원전 확대 정책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23기와 건설 중인 5기,
그리고 2024년까지 완공키로 한 6기 외에도 7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축하는 일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우리나라 원전 비리 등으로 불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원전 확대 정책을 밝힘에 따라 향후 논란이 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심포지엄을 열고 교회가 핵 에너지를 넘어설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발제를 전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는 핵 에너지는 저렴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원전 건설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에너지라며 여기에 에너지 저효율과 사고 위험성, 폐기물 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원전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핵 에너지의 대안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되 이러한 대체 에너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 자가 발전 확대 등 사회 전체가 대체 에너지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 있게 쓰는가 하는 게 문제지 값싸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큰 공장들은 자기 발전을 자기 해야 됩니다. 자기 증기를. 그래야 송전 손실이 없지요. 열 나오는 거 폐열 쓸 수 있죠. 냉난만 되죠. 그거 가지고 에너지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온 교회들의 사례가 소개되며 절전 교육, 에어컨 끄기, LED 등 교체 등 구체적인 실천이 강조됐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는 진심이 성도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다며 교회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보수적이다 그러지만 이런 환경운동이라든지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교인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앞장설 때 이 모범된 모습들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도전받을 것이고 또 지역 안에 또 가정 안에 생활터전 안에서 좋은 에너지 절약과 절감의 효과들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 에너지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창조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회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부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최근 종교의 정치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개 종단이 바람직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0일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열린 종교 한국 정치를 말하다 집담회에는 기독교 생명평화마당 김영철 집행위원장과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정운기 운영위원장,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 박문수 이사 등 3개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 박문수 이사는 현 정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온 종교계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생명평화마당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에 입각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만 종교계에 더 씌워진 정치적 프레임을 깰 수 있다며 평화를 주제로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시민네트워크 정운기 위원장은 종교와 사회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가 권력 감시 등의 역할을 종교계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학생회가 오는 17일 치러질 총장 선거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제46대 총학생회는 또다시 한번 운영이사회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장자교단 산하의 총신은 시행세칙을 명문화하는 등 주도 면밀히 총장 선거 과정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후보 추천에 대한 선정 기준과 경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된 한 명의 후보와 총장에 준하는 경력이 전무한 한 명의 후보가 추천됐다며 두 후보 추천을 비판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 이번에 마련한 시행세칙이 사실상 내부 규칙에 불과한 것이라며 후보자 자격 기준을 세밀하게 명문화하고 배점표와 함께 검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총신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로 길자연 목사와 박수준 목사를 추천했으며 선거는 오는 17일 실시됩니다.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아동개발단체 피드 더 칠드런이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설립준비위원회가 첫 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드 더 칠드런 코리아 준비위원회는 미혼모와 탈북 청소년,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 소외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츠를 마련하고 관련 활동 중인 15개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부츠 전달식으로 첫 활동을 시작한 피드 더 칠드런 코리아는 내년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드 더 칠드런은 197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그동안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 영양보급,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지난 11일 3월에 시행한 인구조사에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사람이 160만 명에 이르렀다며 이는 지난 2006년 인구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26%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 기독교인은 지난 2006년보다 8% 감소한 19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장로교, 성공회, 가톨릭 등 주요 종파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 오순절 교회파는 신도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인본주의자 협회 존 머피 회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명성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13일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 언더우드 홀에서 2013 정기연주회 다니엘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장기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3개월간 긴급 구호기금 5천여만 원을 모아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단체 대표 김병삼 목사는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필수 구호품과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사단법인 포사람과 함께 자살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패밀리 콘서트 오 홀린 나잇을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생명사랑 서약 동참을 통해 무료로 입장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K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린 제5회 한국기독언론대상 시상식에서 SBS 최후의 제국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적절한 소재 발굴과 영상, 음향 효과로 새로운 시사 인문 다큐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아침에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방에 눈이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은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추위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추위에 대비하시고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0도, 서울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영하 1도, 서울 영하 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주말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